경험 정리. 네. 질문 좋습니다. 시원님께서 우선은 제가 경험 정리 파일을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경험 정리 양식이고요. 그리고 요 경험 정리를 이제 파일을 보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은 요 경험 정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 면접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면접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면접을 보시는 거죠. 근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간략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면접에서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라고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겠죠. 그런데 어떤 책임감을 발휘했던 경험을 상황과 노력과 결과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면접관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설득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경험 정리를 이제 그래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경험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 경험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의 어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 경험일수록 이제 좀 기억이 희미하게 남기 때문에 면접에서 답변할 정도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경험 정리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했던 경험이다 보니 좀 기억이 안 나는 좀 희미해진 기억을 좀 선명하게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경험 정리는 말 그대로 정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글자를 암기하지는 말아 달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 정리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해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로는 상황, 두 번째로는 노력, 세 번째로는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해주시면 좋고요. 첫 번째 이제 상황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었는지 그런 배경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턴 경험이 있었다면 저는 인턴할 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었다. 그리고 꼭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게 상황을 설정해 주시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제 답변하실 때는 항상 면접관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황 설명할 때는 보통 내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게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황 정리하실 때는 내가 아니라 면접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면접관이 봤을 때도 되게 이해가 잘 되는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를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다면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에 대한 구체성이 표현이 돼야 되는 게 이 노력입니다. 이 노력 부분은 상황, 노력, 결과 중에서도 가장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노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 디테일함이 느껴지는 게 이제 상황이나 어떤 결과보다는 노력이 디테일하게 느껴지면 질수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도 어떤 수준의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노력, 결과를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노력이 제일 구체적이고 면접관에게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게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얘기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성과는 최대한 간결하게 한 문장이 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수치화될 수 있는 성과도 좋지만 꼭 수치화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거나 뭐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다거나 혹은 뭐 교수님께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라거나 이 답변, 이 경험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구나라는 게 인지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경험에서는 성과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 노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잊지 말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황 노력 결과를 예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더 편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상황을 보면 학교의 노후화로 인해서 비가 오면 누수 문제가 7곳에서 발생을 했대요. 그리고 정해진 예산 내에서 누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가 이해가 확실히 되죠.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간결하게 이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난 상황인지 구체적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노력이죠. 이렇게 이제 심각한 곳을 선정해야 되니까 학교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설문 결과 도서관이나 체육관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보수공사 업체에게 누수의 심각성이 담긴 사진과 설문조사 결과를 첨부해서 PPT로 전달을 했대요. 그리고 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제 보수업체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제 결과 보수업체가 도서관과 체육관의 누수 문제 해결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보시면 이제 내용 자체도 노력의 비중이 제일 크죠. 그만큼 이제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 노력,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를 비율을 이렇게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 비율은 경험에서 이제 여기 10까지 있는데 보통 한 직무 관련 경험 5개, 인성 관련 경험 5개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면접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써 있듯이 경험 정리는 말 그대로 정리, 절대로 이제 작성하신 내용도 암기는 하지 말아달라. 이게 작성이 되는 적성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기억을 선명하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경험 정리를 하시고 바로 다음 단계인 이제 말하는 연습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 정리를 하는 조금 하기 쉬운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그냥 엑셀 파일 바로 열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3가지 방법을 권해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채용 공고를 먼저 보시는 거. 채용 공고에 이제 담당 업무 내용 해서 이제 이 회사 들어왔을 때 내가 하게 될 것들이 이렇게 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업무들과 내가 해왔던 경험이랑 좀 매칭이 되는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경험 정리해 주시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경험 정리가 끝난다. 그 두 번째 방법은 경험 정리할 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은 면접관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이제 작성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경험 정리를 해주시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출 질문을 보고 경험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 회사 이 직무로 면접 볼 건데 이런 면접 질문이 나왔었네. 그럼 내가 이런 질문에는 이런 경험을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3가지 방법 말씀드렸고, 경험 정리는 제가 지금 드린 파일에 한번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경험 정리를 이제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을 좀 선명하게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화면 공유는 이제 끌게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경험 정리 관련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시원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자기소개에서 업무 효율화 역량을 강조해도 될까요? 뭔가 필살기라는 게 없어서 1분 속에서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자기소개든 어떤 면접 답변에서 어떤 역량을 어필할 때 그 역량의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직무상 강점을 물어봤는데 내가 꼼꼼함을 얘기할지, 책임감을 얘기할지, 업무 효율화를 얘기할지, 어떤 뭐 추진력을 얘기할지 여러 가지 그런 키워드가 있을 텐데 키워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면접관이 이제 집중해서 듣는 부분은 키워드보다는 그 키워드 다음에 나오는 그 경험의 결이 얼마나 그 지원하신 직무의 결과 이제 부합을 하는가 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워드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그 경험의 소재, 그 소재가 1분 자기소개에서는 좀 직무 관련 소재를 사용하시면 하실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업무 효율화를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 업무가 그 지원하신 그 직무와 좀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편안하게 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면접을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이렇게 오라는 얘기인데, 음, 일단은 간단하게 아마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래도 편하게 오라고 했어도 정장을 입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정장 입고 가셔가지고 면접관 분들이랑 좀 즐겁게 대화를 하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은 좀 편안하게 가져가실 때 헤어나 복장이나 어떤 메이크업 같은 것들은 그래도 좀 오피셜하게 해서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음. 경력직 모의 면접을 몇 차례 해봤으나 실제 면접과의 질문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나요? 음,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그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의 경우의 수가 사실 수백 가지거든요. 제가 본 질문만 해도 몇백 가지가 되는데, 실제 면접이랑 모의 면접에서 질문이 다른 거는 너무 당연해요. 모의 면접 질문으로 내가 실제 면접 질문을 다 맞추겠다? 이거는 수능에서 나올 질문을 내가 미리 예상해 보겠다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일단 애초에 면접을 보실 때는 내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예상한 질문들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암기해서 똑같이 얘기해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사실 탈락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신다는 거는 결국에는 면접관과 대화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떠올려 보고 대화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면접에서의 대화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직무, 두 번째는 인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음, 회사.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서 면접관과 대화를 나누게 될 거기 때문에 회사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무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다 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연습까지 꾸준하게 해서 답변 감각을 높이는 거. 답변 감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면접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그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구조화하고 이거를 말로써 표현하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공부, 직무 공부, 경험 정리 다 마치셨으면 마지막 단계는 이제 말씀하시는 연습,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심으로써 면접 답변 역량을 좀 키워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음. 그래서 그 힘을 키우는 방법은 제가 체크리스트 지금 보내드릴 건데, 잠시만요. 네, 지금 단톡방에 체크리스트 파일 공유 드렸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기출 질문들을 답변해 보는데 이제 스크립트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녹음을 하신 다음에 녹음하신 내용이랑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비교하시면서 답변을 수정 보완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답변의 방향성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답변의 완성도,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 그런 감각, 순간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순발력을 키우려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면접을 잘 보시려면 말씀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다들 어떻게 준비하세요? 거의 스크립트를 이제 쓰고 암기해서 면접장에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예상 못한 질문에서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상 못한 질문에도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진짜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즉흥적으로 순발력 있게 답변을 잘 하시려면은 최대한 면접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즉흥적으로 면접 질문을 보고 이제 스크립트 없이 답변해보고, 답변하신 내용들을 한 질문에 대해서 한 3번, 4번, 5번 연습해 보시면서 답변의 완성도를 키워가시면서 답변 감각 자체,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높여주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윤님께서 제가 질문에 답을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죠. 아, 네네. 편하게 오라고 했지만 복장이나 헤어나 메이크업 이런 것들은 좀 오피셜하게 신경 쓰셔서 가시는 게 좋다. 대신 이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좀 즐겁게 대화하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가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혜연님께서 맞아요. 그 힘이 부족해요. 좀 전에 모의 면접하고 왔는데 눈물 나네요. 면접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닐지 몰라요. 그러니까 면접을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지고요. 쉽게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뭔가 정답이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마치 개그맨들한테 웃겨봐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완벽하게 답변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면접에서는 면접엔 정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 질문마다 질문의 의도가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어떤 정답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떨어지고 그 얘기를 하면 붙고 이런 게 아니에요. 면접은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할 때 뭔가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질문에서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상 대화랑 어떤 면접이랑 크게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면접을 그냥 대화다라 생각하고 좀 즐겁게 대화하려고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즐기려면은 사실 자신감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감이랑 여유는 이제 압도적인 연습량에서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탈락을 했을 때는 항상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면접이 잡히면 그때서야 이제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뭔가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탈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계속 제가 합격을 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는 면접이 잡히지 않아도 평소에 연습을 했어요. 평소에 그냥 꾸준하게 하루에 뭐 한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서 말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말이라는 거는 감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면 점점 이제 올라요. 순발력도 올라가고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 이런 것도 잘 떠올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쉬어버리면은 감각이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면접 답변을 잘 하시려면은 평소에 면접이 잡혔을 때 이렇게 불이 나게 하시는 것보다는 평소에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서 감각을 높이고 이 감각을 잘 유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연님께서 그럼 자기소개서 보고 물어볼까요? 그래도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자기소개, 그리고 왜 지원하셨는지, 그리고 직무상 강점,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이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마지막 할 말이나 뭐 궁금한 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 나왔을 때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질문만 짧게 해도 되나요? 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이냐 아니면 일반 질문이냐 사실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답변하실 때 너무 짧게 하시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되게 성의가 없다 혹은 우리 회사에서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나 뭐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단답형 답변은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취미가 뭐예요 했을 때 저는 헬스가 취미입니다. 본인 성격 어때요? 저는 꼼꼼한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만큼 짧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좀 적극적인 지원자처럼 보이는 느낌을 들려면은 면접 답변을 그래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짧으면은 본인한테 이제 지원자한테 조금 불리해지는 이유가 면접은 이제 얼마나 나를 잘 어필을 하는가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기 때문에 이 어필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짧게 정보를 준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의 양이 전달되는 양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이제 어떤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신뢰나 안정감이 생기는 게 면접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정보가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자동차를 사려고 뭐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갔어요. 근데 그 대리점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영업사원들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되게 그냥 뭐 연비 괜찮고요. 뭐 이렇게 가격대 괜찮고요. 뭐 색깔도 한 세네 개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거랑 단답으로 이 차는 연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고 그리고 색상은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있고 승차감은 어떻고 그리고 실제로 타본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같은 차지만 좀 더 그 차를 사고 싶은 순간은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 차의 장점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는 그 영업사원한테 이 차를 사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면접은 약간 세일즈의 영역도 있어요. 나를 얼마나 더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단답은 좀 지양하셔야 되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로 질문의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답변하실 때 중요한 거는 너무 이제 다들 준비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답변을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면접관들이 그런 걸 보고 별로 좀 거부감이 들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진정성이 안 느껴지고 그냥 준비한 답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은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뭔가 준비한 거, 암기한 거, 이런 외운 티가 나는 답변들을 계속 하시게 되면 같이 일하고 싶다 혹은 신뢰가 간다. 뭔가 이 사람이랑 대화가 통한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면접에서는 질문 끝났을 때 바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2초에서 한 3초 정도 생각을 좀 하시고 심호흡을 좀 하신 다음에 텀을 두고 답변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조금 더 진정성을 갖고 생각을 하고 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내 질문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게 더 리스펙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빠른 답변이 아니라 항상 그 질문 의도에 맞는 이 의도에 정확하게 이제 관통하는 정확한 답변, 속도보다는 정확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채용 시장이 많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편인가요? 제 경험상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씩 그 채용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정권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지금 뭔가 바뀌었다고 해서 채용 시장이 줄거나 바뀌었다고 해서 채용 시장이 확 늘거나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많이 막 딥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뭔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섣불리 얘기하는 끼는 조금 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 시장이 이렇게 된다? 무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채용 시즌 상반기가 좀 끝이 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외국계 기업이나 중견 기업이나 이제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이렇게 채용 공고는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채용 공고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좀 보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데 있는지 좀 보시면 좋아요.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잡코리아, 사라민, 뭐 자수혈닷컴 이런 데가 있을 텐데 그 외에도 이제 피플앤잡 같은 경우는 이제 피플앤잡은 외국계 기업들이 채용이 모여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피플앤잡, 뭐 원티드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뭐 캐치잡도 있고요. 그리고 음, 또 인크루트, 뭐 리멤버 커리어 경영직 분들 리멤버 커리어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 이제 채용 공고들이 있는데 공고들이 올라오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내가 맨날 보던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 채용 공고들을 보시면서 좀 내가 지원할 만한 회사가 또 있나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지금 시즌에 은근히 또 괜찮은 회사들이 나올 수 있으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연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게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저는 좀 감사 인사. 우선 이렇게 소중한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고 감사 인사 하신 다음에는 이제 입사 후 포부, 입사 후에 내가 이 직무 담당자로서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포부를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음.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거 더 없으신가요? 면접도 괜찮고 자소서 관련해서도 괜찮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면접 시 회사에 궁금한 점 물어보라고 하는데 항상 두세 가지밖에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성의 없어 보이나요? 경력직이라 면접 보면 대충 회사 파악이 돼서 딱 궁금한 게 없네요. 두세 개면 굉장히 양호하신 거고요. 보통 한두 개만 질문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 하셔도 괜찮고 두세 개면 뭐 충분하죠. 대신 이제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건 조금 성의 없어 보일 수 있고요. 경력직이시면 뭐 직무 관련해서 JD에 있는 내용들 관련해서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나 직무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셔도 괜찮겠죠. 음.
그리고 다음 분은 "혹시 면접 보고 궁금한 거 있냐고 안 물어봐도 제가 따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죠. 음. 음. 그리고 음 다음으로 시연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음.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면을 갖고 있지 않다. 확인을 못 했다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빠르게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요새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막 크게 모른다고 해서 감점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질문에 대한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네. 면접 시 답변의 길이를 한두 문장으로 답하면 추가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말하다 보면 답변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꾸 짧게 답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일단 면접 답변하실 때 한두 문장을 얘기하는 거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정보가 적어서 뭔가 토리님께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필을 충분히 못하고 면접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하실 때 너무 짧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충분한 정보는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답변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는 일단 면접 답변은 1분 내로 답변하시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1분 안에 내 경험 혹은 어떤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사례에 대해서 너무 장황해지지 않게 얘기하려면 경험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경험 정리로 상황, 노력, 결과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 장황해지는 답변은 결국은 이제 답변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을지에 대해서 그게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이 좀 장황하게 이제 답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험 정리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내가 이 내용 꼭 얘기해야겠어. 이 부분은 꼭 중요해.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 노력, 결과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고 면접 답변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제한 시간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한 답변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면접 답변하실 때 특히 이렇게 사례 얘기하실 때는 상황, 노력, 결과 중에서도 이제 상황이랑 결과는 좀 간결하게 대신 이 노력 부분은 좀 디테일을 살려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황한 답변과 이렇게 너무 그 루즈한 답변은 좀 지양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조절이 되려면 경험 정리를 미리 한번 하셔 가지고 내가 이 경험에서 어떤 내용들을 더 좀 강조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미리 잘 선정을 해 두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재직 중 이직, 퇴사 후 이직 두 가지 중 면접관은 재직 중 이직을 무조건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게 있나요? 어. 이거는 조금 선호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이직하는 것보다는 재직한 상황에서 이직을 하시는 거를 조금 더 면접관들이 선호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퇴사를 하고 나서는 이직이 안 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퇴사하고도 이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퇴사를 하지 않고 이제 이직을 하고 퇴사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음, 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는 이제 재직하면서 이직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연차를 마음대로 못 쓰거나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이직 준비를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고 이제 이직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음. 요즘은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데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군요. 그럼요. 모른다고 말을 해도 돼요. 실제로 모른다고 인정하고 합격하신 분들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어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면접관이 신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진짜 모르는 건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겠다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괜찮아요. 음. 요새는 구글이나 챗GPT만 써도 이제 지식적인 측면은 뭐 1초 만에 다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 아니냐가 엄청나게 뭐 그 지원자의 역량을 이렇게 판가름 짓는 요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조금 나왔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아는 척 하는 것보다는 괜히 아는 척 했다가 꼬리 질문 나왔을 때 더 답변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시되 이제 좀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더 공부하겠다. 보완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급여 부분이랑 연차도 따로 있냐고 물어봐도 되나요? 면접에서는 급여나 연차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급여나 연차는 나중에 이제 하연님이 합격했다고 그 이제 면접관이 나 혹은 인사 담당자가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근로계약서 쓸 때 물어보셔도 되고. 음,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물어보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급여나 연차는 그래서 면접 때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안 물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면접에서 물어볼 만한 것들은 좀 직무 관련이에요. 하윤님께서 지원하신 그 직무에서 조금 내가 실제로 주로 메인으로 하게 되는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들을 좀 편하게 물어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면접은 오전 첫 타임에 보는 게 좋을까요? 오후에 보는 게 좋을까요? 오전 첫 타임에 면접이 잡혔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 시원님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첫 타임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논리냐면은 첫 타임에 봐야 이제 비교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오후에 보면은 앞서 이제 오전 타임에 이제 면접 잘 보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비교군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오후에 봐서 합격하려면은 진짜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또 오후가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점심 먹고 나서 좀 퇴근이 가까워져 가지고 면접관들이 기분이 좋을 거기 때문에 오후에 봐야 된다. 뭐 이런 논리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다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음, 언제 오후에 보냐 오전에 보냐가 면접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언제냐를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이거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때 면접장이랑 이제 면접 대기실에서 너무 긴장될 때 좀 멘탈 관리하기 좋은 그 문구들 제가 적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요것도 너무 긴장되시면 읽어봐 주세요. 이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음, 제가 컨설팅 할 때 드리는 건데 눈으로 삼키는 청심환 요 파일을 한번 읽어보시고 면접 대기실이나 면접장 안에서 어떻게 내가 멘탈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되는지 컨트롤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대다 면접인데 예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사 부분에서.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제 단체로 다대다 면접 들어가면 그 진행자가 따로 있어 가지고 뭐 "인사하세요." 뭐 "언제 하세요. 착석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닌 경우에는 그 상황 그 분위기 봐서 그 약간 그 흐름에 맞게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인사 부분은 그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라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음. 근데 아마 다되다면은 면접 그 진행하시는 분이 조금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음 음. 다대다는 그렇게 좀 상황에 맞게 다른 지원자들이랑 너무 튀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사를 안 하지만 않으면 돼요. 다들 인사하는데 나 혼자 안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하시고 면접 답변에서 이제 면접관을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음. 음.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면접 보는 시간이 짧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은가요? 면접 보는 시간이 짧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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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면접 보는 시간이랑 합격률이랑은 좀 무관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분리할 수는 있겠죠. 면접에서 어떻게 보면 내 어필할 수 있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 많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시간이 짧으면은 나를 그만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면접 보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지면은 조금, 합격률이 오르진 않죠. 그래서, 면접을 최대한 면접에서는 나를 많이 어필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2분 가까이 답변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되지만 한 1분 정도로 꾸준하게 내 어떤 경험이나 역량에 대해서 좀 어필하려고 하시는 건 좋습니다. 무조건 짧은 게 좋은 답변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여름철에 경력직 면접 복장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정장은 너무 더워서요. 근데 정장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정장은 무조건 입어야 되고요. 어, 이제 가실 때 더우니까 반팔 정장도 있으니까 반팔 정장 입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마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챙겨는 가세요. 이제 들고는 가시고, 이제 회사 안에 또 들어가면 또 에어컨 때문에 또 많이 시원하니까, 그때는 이제 좀 마이 자켓도 한번 입어주시고, 뭐 자켓 안 입어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굳이 입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좀 회사 안에서는 또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피셜하게 복장이나 이미지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음.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아니요. 면접 복장은 별도로 이제 정장 금지, 정장은 입고 오지 마세요. 이런 어떤 그 별도의 그 안내사항이 있으면은 편하게 입고 가시되 캐주얼 정장으로 입고 가시되 웬만하면 따로 얘기가 없었으면 정장을 입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정장 무료 대여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지자체별로 이제 시마다 다 있어가지고 그 정장 무료 대여해주는 사이즈에 맞게끔 무료 대여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서 물론 이제 면접 때문에 정장 한 벌 사는 게 조금 부담일 수 있어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대여하는 것도 되게 많고 퀄리티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정장 대여샵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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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비슷한 친구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지역이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렴하게라도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면접에서는 정장을 입고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하면은 결국에는 또 그 정장 값은 버는 거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또 정장을 입어야 될 일이 또 순간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당장 내일 면접이세요? 그러면은, 캐주얼하게 가시더라도 좀 그래도 점잖은 뭐 슬랙스나 구두나 어떤 블라우스 정도는 입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셔츠나 좀 깔끔하게,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 구글에다가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좀 그런 복장들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경력직도 직무에 대해 모르는 게 있다면 신입처럼 적극성을 보여줘도 긍정적으로 보나요? 경력직도 직무에 대해 모르는 게 있다면. 근데 경력직의 너무 그 신입처럼 막 직무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약간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직을 왜 뽑냐면 결국에는 이 직무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많이 하지 않아도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연봉을 더 주고 이렇게 경력직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력직이 뭔가 신입처럼 너무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고 티가 나고 막 이러면은 약간은 좀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력직을 뽑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경력직을 뽑는 그 이유에 걸맞게 좀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역량이나 어떤 그런 전문성을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 게 경력직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입처럼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약간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JD상에 뭐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본다 이런 뉘앙스 자체는 괜찮은데 그 뭔가 이 직무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이제 떨어져 보이는 질문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질문하라고 했는데 음, 마지막 질문 해보세요 했는데 뭔가 직무 관련해서도 물어볼 게 전혀 없으면은 인성 관련도 괜찮아요. 이 회사에서 조금 추구하는 그런 성향, 어떤 그 마음가짐, 그런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이 회사에서는 중요한지, 이 팀에서는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셔도 괜찮고 항상 꼭 직무 관련된 질문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인성 관련 질문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질문은 안내에서 이제 이력사항 및 관련 경험, 지식 전문성, 일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인성적인 부분을 안 본다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일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은 인성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면접 안내 메일에서 이렇게 막 이거 뭐 인성 면접이다, 뭐 직무 면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더라도 항상 직무 면접이라고 해도 인성 질문 나올 수 있고, 인성 질문 면접이라고 해도 직무 관련 질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면접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이거 직무 면접이니까 인성만 해야 돼. 아니면 인성 면접이니까 직무 질문만 해야 돼. 직무 질문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질문들을 그냥 막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면접 안내 메일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회사에서 어떤 면접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직무, 회사, 그리고 인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준비를 잘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회사 공부 꼭 하시고 경험 정리 꼭 하시고 직무 공부 꼭 하시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무 공부 같은 경우는 뭐 현직자 인터뷰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채용 공고를 저는 잘 보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서 담당 업무 우대사항 이런 것들 보시면서 관련돼서 내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해 보시고 가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제가 또 녹화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링크를 나중에 카톡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더 없으신가요? 아, 네. 네, 면접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시원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네, 궁금한 거 더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면접 지금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면접 잘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